대충 보는 영문법 준서쌤이야. 자, 오랜만에 또 오늘 영어 공부 잠시 하자. 자, 오늘 15강은 앞에 공부했던 내용 총복습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 물론 뭐 조금 빠지는 파트도 있어. 그래도 가장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는 연결점에 대한 부분은 다 한번 커버할 것 같으니까 혹시나 앞에 내용 못 봤더라도 15강 같이 들으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말을 편하게 하니까 바꿔 말해 사투리를 약간은 허용받았다라고 쌤이 생각하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 아직까지는 좀 이상한 대구 말이 되는데 쌤이 대구 사람이라 한번 보자. 오늘의 강의 포인트. 자, 지금까지 배운 문법 이제 연결해 보자. 사실 연결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고 한번 써보자라는 얘기야.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실제로 독해를 한번 해보려고 해. 어, 같이 한번 가보자. 자, 첫 번째.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는 I love you. 이 문장 해석하려고 돈 내고 영어 공부, 돈 내고 학원 다니고 너네들 뭐 이렇게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이런 거 아니다. I love you 공부하려고 이거 해석하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극복해야 되는 문장은 길고 복잡한 문장. 그러면 문장을 길고 복잡하게 만드는 놈들이 무엇이냐라는 것들. 요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나중에 뒤집어서 적용하게 되면 아무리 길고 복잡한 문장도 짧고 단순한 문장이 되어버리겠지. 자, 첫 번째, 수식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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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는 뭐야? 없어도 문장의 성립, 문장의 성립에는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문제 없음.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다. 문장의 성립이라는 것은 당연히 뭐야? 구조적 성립이 되겠지. 구조적으로 문장이 올바르다라는 얘기야. 수식어 따위는 없어도 된다. 자, 수식어의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다? 형용사와 부사가 있는데 부사는 그냥 100% 쓰레기야. 100% 쓰레기. 그냥 버리면 돼. 근데 형용사는 말이야.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라면 쓰레기 맞는데 야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보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봐야 돼.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 조금 중요하다. 그 다음 두 번째, 덩어리지, 덩어리. 덩어리가 제일 골 때린다. 너네들 독해하다 보면 문장이 길어졌다 싶으면 무조건 하고 구절이 있다고 보면 돼. 자, 덩어리에는 구와 절이 있는데 구와 절의 공통적인 부분과 뭐야? 차별적인 부분이 있겠지? 차별적인 부분. 공통적인 부분 뭐야? 두 단어 이상이 뭐야? 이상이 모여서 한 개의 뭐 한다? 한 개의 품사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지. 두 단어 이상이 모여야 돼, 반드시. 그래서 한 개의 품사 역할을 해야 돼. 단, 구에는 모인 단어 사이에 주어 동사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지. 절에는 뭐야? 모인 단어들 사이에 주어 동사의 관계가 어떻다? 있다라는 거야. 자, 일단 예문 한번 볼까? The boy with the red backpack is my brother. 동사 뭐고 is지. 주어 뭐고 핵심 주어. 뭐야? The boy가 명사로서 핵심 주어가 되지. 아이 잘못 썼다. 보통 품사를 위에 쓰고 문장 성분을 아래 쓰지. 그지? 자, 그다음에 뭐야? with a red backpack. 전치사 플러스 명사. 자, 나중에 다 설명 듣게 되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편하게 들어. 자꾸 들어. 자, 빨간 백팩을 가진 소녀는 뭐다? 주격보어. 네, 형이다. 이 문장이 뼈다구는 The boy is my brother. 여기 다야. 이게 뼈대야. 이 쓰레기라는 거지, 이게. 이게 뭐야? 쓰레기. 근데 모인 단어 with a red backpack. 모인 단어 사이에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지. 뭐야? 구다. 자, 밑에 문장 한번 볼까? The boy who is wearing a red backpack is my brother. 동사 뭐야? is지. 마찬가지. 주어는 명사. The boy. 핵심 주어는 명사. 주어지. 자, who부터 절이 끌린다. 절이. 요까지 절이지. 자, 왜 그러냐? 자, 뭐가 있다? 새끼 동사가 있다는 거지. 새끼 동사. 문장의 동사는 야지. 자, 윗문장과 아랫문장은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The boy is my brother. 가는 내 형이다. 어떤 애? With a red backpack은 구로서 뭐야? The boy를 수식하고 요거는 뭐야? 관계 대명사, 형용사절이지. 형용사 절이다, 절. 요거는 뭐야? 구가 되고. 자, 그 차이밖에 없어. 분명히 봐봐. 뼈다구는 the boy is my brother.
얼마나 짧아. 이거는 그냥 I love you랑 똑같아. 해석할 가치를 못 느껴. 근데 여기에 with a red backpack이라는 구 혹은 who is wearing a red backpack이라는 절이 쓰레기, 수식어가 들어감으로써 문장이 쓰잘데없이 길어져 버린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길어진 문장이 등위 접속사 뭐가 있어? 그냥 and만 알자. and가 사용되어져서 두 개가 나란히 붙어. 세 개가 붙든지 네 개가 붙든지 붙으면 당연히 문장이 길어진다. 요거만 알면 돼. 수식어, 덩어리, 그 다음에 등접. 자, 그 다음 파트는 핵심 품사라는 거지, 핵심 품사. 자, 앞쪽에 강의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쭉 지나왔던 내용이 아마 이거 맞을 거야.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이렇게 봐왔어. 자, 일단은 한번 살펴보자, 차례대로. 문장이라는 것을, 영어 문장이라는 것을 구성하는 최소의 단위가 뭐야? 최소의 단위. 당연히 단어지, 단어. 단어가 모여서 뭐가 돼? 마침표 찍고 요걸 뭐야? 우리는 뭐라 한다? 문장이라 하는 거지. 요 각각의 단어들. 근데 요 단어의 사전적인 분류, 단어의 분류가 무엇이다? 바로 품사가 되는 거야. 각각의 단어는 사전이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해주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품사를 한다. 그런데 요 품사에는 총 몇 개가 있다 그랬니? 8개가 있다 그랬지, 그지? 8개, 8개. 동일하게 뭐야? 중요한가? 똑같이 8개의 품사가 똑같은 무게로 중요한가? 절대 아니야. 8개의 품사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요 세 가지다. 뭐야? 명사, 대명사. 2개의 품사네, 그지? 그다음에 동사, 형용사다. 요 세 가지 품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원인을 알아야 되지. 정의와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 자, 명사와 대명사는 뭐야? 존재하는 것의 이름이다. 중요한 이유는 뭐야? 자주 나오니까. 명사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역할을 자리에 쓰일 수 있어.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과 어떤 자리에 쓰인다는 말은 같은 말이지. 명사가 문장에 들어가면 무슨 역할?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 보어는 전부 다 무슨 성분? 필수 성분이야. 우리가 버릴 수 없다라는 거지. 바꿔 말해. 야는 수식어다. 수식어가 아니다. 수식어가 아니라는 거야. 자, 볼까? Tom gave me a book. 동사 gave제. Tom 명사, me 명사, a book 명사. 봐봐. 이 문장은 명사 3개와 동사 하나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명사가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자, 특히 문장에 쓰이면 주어, 목적어, 보어라는 필수 성분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절대로 버려버리지 못하고 분석해서 그 역할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두 번째 동사. 동사는 기본적으로 명사 혹은 뭐 이게 주어의라고 해도 돼. 존재나 상태 또는 행위, 존재와 상태는 일반적으로 비동사를 의미하게 되고 행위라고 정의했을 때는 대부분의 뭐야? 일반 동사를 의미하게 되는 거다. 그지? 자, 동사는 그럼 왜 중요할까? 동사는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돼. 구조적 관점과 독해적 관점. 구조적 관점에서는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문형이 결정된다.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 아마 다음 혹은 다음 시간쯤에 문장 오형식이라는 것을 보게 될 텐데, 몇 형식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결정해 주는 게 바로 뭐야? 동사의 성질이다. 문형이라는 것은 결국 동사의 상이한 성질에 따라서 나뉘어진 어떤 구조라고 보면 돼. 구조적으로 정말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독해적 관점에서 역시 중요하지. 뭐야? 쌤이 앞에도 얘기했을 거야. 해석을 마치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출구다. 가운데는 복잡할 수 있어. 하지만 마지막에 다라고 해석하고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유일한 출구가 바로 동사다. 다른 품사를 통해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다음에 형용사. 형용사의 기본적인 정의는 명사의 상태를 설명한다. 명사의 상태를 설명한다. 그래서가 중요하겠지. 항상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이해하려고 외우지 말고. 명사의 상태를 설명한다. 그래서 뭐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거야. 그지? 그런데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라면 쓰레기지. 수식어. 쓰레기란 말이야. 수식어란 말이야. 그런데 뭐야? 형용사는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자,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살펴보자.
보호에는 뭐가 있어? 보호는 기본적으로 뭐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이야. 문장 속에서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 놈을 보호라고 해. 자, 근데 보호에는 무슨 보호가 있어? 주격 보호가 있고 목적격 보호가 있지. 자, 보자. 주격 보호는 당연히 뭘 보충 설명하겠니?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목적격 보호는 뭘 보충 설명하겠니?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게 되지. 자, 그런데 주어 자리 뭐 들어가니? 명사 들어가지. 목적 자리 뭐 들어가니? 명사 들어가지. 그래서 결국에는 명사를 보충 설명한다. 결국 형용사의 가장 근본적인 정의가 명사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너네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놈이 문장 속에서 이런 역할을 하겠구나라는 것은 충분히 어찌 보면 유추할 수가 있다. 유추해낼 수가 있다. 쌤이 말이 조금 빨라. 너네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많고, 그 다음에 영상이 너무 길면 또 너네들 공부하는데 부담되니까 가급적이면 10분 안으로 하고 싶은데 참 쉽지가 않네. 자, 다음 문장. 다음 페이지에 보자. 그러면, 자, 이제 앞에 쌤이 총복습이라고 했잖아. 그지? 지금까지 배운 문법 이제 연결해보자. 써보자. 당연히 어디에 써보겠니? 어디에 써보는 게니? 독해에 써봐야 되는 거지. 쌤이 처음에 얘기했지? 문법 겁나게 많어. 근데 그거 다 할 거야? 아니야. 모든 문법이 똑같이 중요한 거 아니다. 당연히 우리는 없는 시간에 중요한 것부터 먼저 봐야 되겠지.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야? 어떤 문법이 중요한 건데? 어떤 문법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먼저 볼 거야. 쉬워. 독해에 가장 많이 쓰이는 문법.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자, 이제 써보자. 자, 그러면 독해를 해야 하는 문장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거다. 요 파트다. 자, 독해해야 되는 문장을 만났을 때는 세 가지만 기억해. 세 가지. 이 순서도 중요해. 이 사실은 순서도 중요한데 이 세 가지는 무조건 해야 돼, 안 해야 돼? 무조건 해야 돼. 뭐야? 무조건 해야 돼. 뭐야? 동사 찾고 덩어리 짓고 뭐야? 쓰레기 버리는 거. 그러면 왜 되겠니? 왜 되겠니? 그 어떤 문장이라도 짧고 뭐가 돼? 짧고 단순해 보이기 마련이다. 단순해 보인다라는 거지. 동사 찾고 동사 찾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잖아. 뭐야? 해석을 마치고 나오는 해석을 마치는 뭐야? 유일한 출구. 저번에 쌤이 얘기할 때 기억나는지 모르겠어. 너네들이 길 가다가 바닷가에서 엄청 새로운 동굴을 발견했어. 탐험을 하고 싶지. 그런데 어떻게 들어가야 돼? 막 들어갔다가는 죽어 그 안에서. 자, 입구 나무에다가 반드시 실을 묶어서 너네들 그 실을 풀면서 들어가야 돼. 그래야지 나오는 구멍을 찾을 수 있단 말이야. 똑같아. 문장이라는 것은 하나의 거대하고 복잡한 동굴과 같아. 들어가는 건 자유야. 근데 나오는 구멍을 정확하게 표시하거나 확인하지 않고 들어가잖아. 못 나온다는 문제야. 못 나온다. 그럼 죽는 거지. 자, 그래서 동사를 찾아 출구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덩어리 짓고 쓰레기 버리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문장을 길고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놈들. 복잡하게 만드는 놈들이라고 쌤이 여러 번 강조했던 요 놈과 어떤 연관이 있나 보자. 수식어 쓰레기 버리자 되지. 덩어리 짓고 덩어리 공부. 등위 접속사는 뭐 존재하는 경우 모든 문장에 엔드가 있는 거 아니잖아. 이런 거는 그냥 존재. 등위 접속사가 있는 경우에는 병렬 처리하면 된다. 이건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독해 연습을 해볼 거야. 이것은 조금 연식이 있는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기출 문제인데, 자, 쌤이 빠르게 한번 해볼 테니까 같이 해보자. At least 버리자. 70% of traffic accident 전명구지. 전명구 쓰레기 있나? R 동사 찾고 result of 쓰레기 콤마 관계대명사 쓰레기 버린다. 부연 설명이니까. 자, 핵심은 뭐야? 70%는 결과다라는 거야. 핵심은. 적어도 70 무엇의 교통사고의 결과 무엇의 휴먼 에러. 그리고 그것은 동사 can be avoided. 새끼동사지. 절여동사라는 얘기야. 덩어리지. 그지? 피해질 수 있다. A lot of accidents are caused by drivers' carelessness. 동사 are caused. 동사지. 그지? 전명 또 보이네. 요거 버리고 a lot of accident 주어가 되겠지. 그지?
사실 얼라로부터 형용사로 exceed 꾸미지. 사실은 이제 핵심 중에 exceed가 된다. 많은 사건들은 약이 하나 되나? 되지? 뭐에 의해서? 부주의에 의해서. always 쓰레기 버리고 remember 자 얘기했잖아. 문장이냐 아니냐는 단어의 수와 상관없다. 동사가 존재하면 무조건 문장이다. 이 동사야. 기억해라. 명령문이 되겠지. 뭐 driving an automobile means that 절이라 말이야. 동사 뭐야? means지. 자 주어는 뭐야? 야가 동명사 주어다. 여기 덩어리란 말이에요. 여기 덩어리란 말이에요. 덩어리. driving an automobile.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뜻한다. 무엇을? 또 절이제. 뭐야? 당신이 taking 하고 있다. 새끼동사. 무엇을? 책임. 뭐 할 to operate potentially dangerous machine. 잠재적으로 위험한 기계를 조작할 책임을 taking 하고 있다를 뜻한다. 알겠니? 이 문장도 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삼형식 문장이야. 그런데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왔다? 주어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 구 들어왔지. means 무엇을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 목적어 자리에 뭐가 들어왔어? 절이 들어왔지. 그래서 문장이 길어진 것이다. The possibility of an accident increases 동사, 그지? if 절 쓰레기. 자, 가능성은 증가한다라는 말이죠. 무엇의 가능성? 쓰레기. 뭐야? 사고의 가능성은 증가한다. 만약 부사절이지. 당신이 새끼동사 are 동사네, 그지? 당신이 있다면 뭐 under the influence 영향 하에 있다면 무엇의 알코올 드러그의 영향 전명 쓰레기들 천지잖아요, 그지? possibility 가능성은 증가한다. 사고의 가능성은 증가한다. 만약 당신이 뭐야? 알코올이나 드러그의 영향 하에 있다면. avoid driving 동사지, 그제? 명령 avoid 명령문이죠. 뭐 driving 뭐야? 운전하는 것을 멈춰라. 만약 당신이 under the influence 새끼동사나 어제 있다면 영향하에 있다면 알코올이 다음 뭐냐? advice 충고하기 위해서. 자, 너네들한테 뭐 꼼꼼하게 이 문장을 도해서 보여주려고 했는데 사실 쌤은 그 개인적으로 반대야. 왜냐면 너네들 알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칠 때 말이다. 지문 하나에 보통 허용되는 시간이 1분 40초야. 항상 연습을 실전처럼 해내려 가야 돼. 그리고 봐서 알겠지만 직독직해다. 우리는 먼저 마주치는 단어를 먼저 다룹니다. 알겠니? 너네가 뭐 신이 아닌 다음에는 S를 보면서 뒤에 R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할 수 있나? 못하지요. 그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해석 못한다. 보는 순서대로 끌어나갑니다. 그리고 쌤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최대한 현실적이고 현실감 있는 독해. 그렇게 나가도록 하자. 핵심만 잡아나간다. 독해를 잘한다는 것은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단어를 해석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장을 구성하는 뼈대, 핵심이 되는 뼈대를 올바르고 정확하게 해석한다는 걸 의미해. 알았어? 문장을 구성하는 모든 단어를 해석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뼈대가 되는 단어를 정확하게 해석하려는 노력을 해라. 그것이 분명히 너네들한테 도움이 된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추후에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정말 너네들이 좋아하는 뭐 품사, 성분, 문장, 오형식, 수동태,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렇게 너네들이 익숙한 파트들을 타이틀들을 가지고 수업을 할 거야. 그러나 최대한 파트가 끝날 때마다 아니면 선생님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때마다 실전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반드시 보고 넘어갈 테니까 또 쌤하고 즐겁고 신나게 영어 공부하자. 날씨가 조금 시원해지나 싶었는데 갑자기 또 무지하게 덥지.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고 쌤이랑 꼭 화이팅 하는 거다. 너네들이 1점만 더, 2점만 더 선생님 덕분에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해준다면 나는 그게 가장 보람있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하자. 자, 수고했고 다음 시간에 봅시다.